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아이스 댄싱 레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스 댄싱 레몬은 춤만 출 줄 알지 세상과 어울리는 법은 하나도 모르는 댄스 몬스터 예티 레몬의 낯선 콜드벨리 저물기입니다. 타겟층은 Z세대와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 이른바 잘파세대입니다. 서브 타겟은 귀여운 캐릭터의 주 소비층인 2030 여성입니다. 장르는 코믹 힐링으로 한 편당 1분 30초 분량의 풀 3D 숏폼 애니메이션이며 총 52화로 구성됩니다. 레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설산 깊은 곳 홀로 지내는 것에 익숙한 예티 레몬. 본능이 이끄는 대로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이 가장 행복한 댄스 몬스터입니다. 어느 날 레몬의 뜨거운 댄스 열정으로 녹아가던 빙하가 뚝 갈라지며 그렇게 낯선 땅 콜드밸리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몸의 언어인 춤으로 소통이 되는 것도 같은데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함께 춤추는 즐거움을 알게 된 레몬은 콜드밸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낯선 공간과 새로운 존재들 사이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레몬의 혼란하고도 이상한 몸짓. 과연 레몬의 진심은 통하게 될까요? 기획 의도입니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관계와 소통입니다. 혹시 새학기의 떨림, 첫 연애의 설렘과 긴장감을 기억하시나요? 저희는 서로 달라서 서툴고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상처받고 오해하기도 하며 성장해왔습니다. 한참 알고리즘을 장악하며 인기를 끌었던 모태솔로 남녀들의 어색하고 서툰 행동들은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주었고 픽사의 명작 월이는 고립된 존재가 처음 관계를 맺음을 보여준 진심 어린 감정으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과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고 불안과 기후위기 등으로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Z세대는 다정함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를 새로운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존재들이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을 따뜻하게 담아 귀엽고 사랑스러운 힐링의 감정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소재로서의 예티가 주는 특별함입니다. 예티는 오랫동안 전 세계인의 상상 속에 존재해온 몬스터로 목격담과 다큐멘터리까지 꾸준하게 회자될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무해하고 귀여운 캐릭터로 포지셔닝하여 숏폼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서 차별화된 매력으로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이 기획은 애니작 슬랩스틱 몬스터 3부작의 마지막을 장식할 IP입니다. 유튜브 100만 구독자 좀비던과 KBS 스컬킹으로 쌓은 애니작만의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목표로 합니다. 최근 캐릭터 시장을 이끄는 귀엽고 무해한 콘텐츠의 흐름 속에서 자칫 잔잔하게 느껴질 수 있는 포맷에 엉뚱한 캐릭터들의 매력과 슬랩스틱 유머를 더해서 재미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춤과 숏폼의 특성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숏폼 플랫폼의 확산으로 보는 재미를 넘어 따라하는 재미가 콘텐츠 확산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댄서 예티는 릴스 챌린지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대중 유입을 이끄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또한 짧은 주의 집중 흐름에 맞춰 맥락이 없어도 짧은 클립만 보아도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제 작품을 이끌어갈 주인공 캐릭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레몬입니다. 오랜 시간을 홀로 지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낯선 친구로 눈치가 없고 상황 파악이 느려 실수를 연발하곤 합니다. 본래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애쓰는 모습이 더욱 드러나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춤만 추면 눈빛이 돌변하고 열정 가몰입 상태가 되어 주변을 당황시키기도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몬스터입니다. 다음은 팽입니다. 콜드밸리에서 춤 좀 춘다고 알려진 펭귄으로 타고난 리더형이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도 많고 배려심도 깊습니다. 하지만 은근한 자기 우월감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약간의 오만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레몬이 춤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팽은 이를 단순한 댄스 배틀로 받아들이며 혼자 경쟁에 몰두하고 레몬을 은근한 라이벌로 여기게 됩니다. 이제 레몬과 팽의 관계를 지켜보며 다양한 리액션과 코러스, 감초 역할을 해낼 북극곰 트리오 팝군, 재즈, 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팝군은 엄청난 친화력의 소유자이자 흥부자입니다.
현란한 스텝을 자랑하며 오로지 팝에만 반응하는 심장과 대중적인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즈는 우아한 바이브를 지닌 자칭 예술가 북극곰입니다. 재즈는 자신만의 감정에 깊이 취하면 무아지경에 빠져 가끔씩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곤 합니다. 팝군과 락기의 대립에 딱히 큰 관심이 있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찌푸린 표정만이 목격되는 반항기 다분한 락스프릿의 소유자 락기입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소녀 감수성을 지닌 캐릭터로 의외로 가장 편견이 없으며 팝군과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가 전개될 장소들입니다. 빙판 위에서 춤을 추고 빙하와 눈온덕의 지형 구조가 이용되고 숲속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각 캐릭터들이 자신들의 특성을 살려 춤을 출 때 사용될 무대입니다. 샘플 에피소드입니다. 레몬의 발자국은 레몬이 자신의 스텝을 알려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으로 1분 30초 하나 분량을 연달아 2편, 총 3분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춤을 추자 발자국이 남는 것을 본 레몬은 팽이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밟으면 같은 춤을 함께 출 수 있겠구나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발자국을 찍고 팽을 데려오지만 바람이 발자국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립니다. 실망도 잠시 다시 발자국을 남기는 레몬. 부푼 기대를 가지고 팽을 다시 데려오지만 햇빛이 발자국을 녹여버립니다. 다시 시도해보는 레몬이지만 이번엔 꽁꽁 얼어버린 땅이 발자국을 가려버립니다. 포기할 수 없는 레몬은 밤을 새워 발자국을 지켜내는 데 성공하지만 레몬의 발자국을 따라 밟기엔 팽이 너무나 작습니다. 이에 눈에 띄게 어깨가 축 처진 레몬. 이를 본 팽이 손가락으로 눈자국을 찍어보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몬이 손가락으로 눈자국을 만들면 팽이 그 뒤를 따라 밟으며 둘만의 리듬 속으로 빠져듭니다. 끝나지 않는 둘만의 춤이 이어지자 이를 멀리서 지켜보는 북극곰 트리오는 또 시작이네 하며 어이없어 할 뿐입니다. 눈길 에피소드는 팽이 신나게 눈썰매를 타고 있자 이를 지켜보던 레몬이 언덕을 오르내리며 자신의 덩치를 이용해 더 넓고 매끈한 눈길을 팽에게 만들어주고자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러다 눈더미에 파묻히게 된 레몬. 하지만 눈덩이 사이로 삐죽 튀어나온 레몬의 까다기는 발가락이 숨길 수 없는 레몬의 기쁜 마음을 보여줍니다. 털털한 새 친구 에피소드입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밀려온 러그에 레몬은 크게 당황합니다. 안절부절 수줍어하면서도 자신이 콜드밸리에 흘러들어왔던 때가 생각이 나는지 최선을 다해 새 친구 러그를 챙겨주려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팽과 북극곰들은 역시나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쿵쿵통통은 어디선가 또 춤을 추는 레몬으로 인해 땅이 쿵쿵 울리자 북극곰들이 그저 통통 튀겨지며 자신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에피소드입니다. 팝군이 통 하늘로 튀어오른 순간에 팝이 흘러나오며 신나해하는 팝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재즈가 튀어오른 순간에는 재즈가 흘러나오며 바람을 느끼는 재즈의 모습이 보이고 마지막으로 락 음악이 흘러나오며 한결같이 찌푸린 표정으로 통통 튕겨지는 락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연속된 이야기, 새로운 아이템들의 활용, 그리고 현 숏폼 트렌드에 맞춰 가볍고 단편적인 소비가 가능한 무맥락 댄스 에피소드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총 52화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흐름 속에서 춤을 추는 것뿐만 아니라 러그와 왈츠를, 눈덩이에 파묻힌 레몬이 춤을, 각 캐릭터들이 다양한 음악과 조합으로 등장해 춤을 추는 댄스 에피소드들을 통해 작품만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색깔을 확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캐릭터 자체의 팬덤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핫하게 유행 중인 골반 통신 밈으로 간단하게 릴스를 제작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튜브에 올라갈 본편과는 별개로 SNS 기반의 스피노프 콘텐츠를 기획하고 꾸준히 캐릭터의 인지도를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또한 기후위기를 체감하며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세대와의 연결점을 위해 환경 관련 콜라보를 적극 추진해 레몬의 세계관이 재미를 넘어 가치를 지닌 콘텐츠 IP로 자리매김시킬 생각입니다. 상품화로는 굿즈가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키링, 이모티콘, 피규어, 최근 도시락 문화의 확산에 맞춰 도시락 관련 굿즈와 친환경 아이템, 문구 세트 등 일상 속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들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DIY 굿즈 트렌드에 맞춰 귀여운 스티커 세트와 인형 꾸미기 등 직접 꾸밀 수 있는 형태로 상품화를 추진해 더욱 강한 소장 욕구를 자극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젝트 아이스 댄싱 레몬 기획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얼음과 이제 빙판의 슬랩스틱이 사실 좀 연상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기존 작품들 중에서. 네. 그것과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네. 발표 중에서는 이제 시놉시스를 4편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이미지 생성하고 다 하시는 고생하셨던 건데, 한 3편 정도 들었을 때, 좀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차라리 짧은 왜냐면은 이제 계속 춤을 소구하셨는데, 그러니까 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춤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이제 음악이 틀리고, 그 리듬과 얘가 어떻게 추는지를 보면, 이 작품의 정체성이 확 느껴질 텐데, 그런 게 한편으로 좀 이제 딱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은 훨씬 이 작품이 주는 다른 유사한 이미 만들어졌던 작품들과 차이점. 그러니까 슬랩스틱만 있었던 것도 많았고, 음악이랑 어우러진 것도 많았으니까, 분명히 이 작품만에 이렇게 강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이렇게 안배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작품이 실룩인데, 네. 실룩과 이 작품의 지금 유희진 씨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 작품의 강점은 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예티랑 팽이 만들어가는 관계가 좀 일단 그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을 서사를 보여줌으로 통해 지루하지 않게끔 슬랩스틱과 춤과 음악을 통해서 적절히 섞어서 요즘 숏폼 트렌드에 맞춰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둘이 그냥 친구 아닌가요? 네, 처음에 이제 완전 모르는 존재였다가 콜드밸리 속에서 만나면서 이제 서서히 관계를 쌓아가고 친구지만 이제 다른 미묘한 감정까지도 서서히 이제 쌓아 올려가는 그런 관계죠. 워낙 짧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둘 간의 어떤 관계성을 잘 보여주고 짧은 시간에 뭔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갈등이 제일 좋은데 네. 갈등은 없어 보이고 이제 춤이라고 하시니까 뭐가 도드라진 점인가 하는 좀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확실하고 이제 라바가 갈등이 확실하고 실록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작품들보다 나은 점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넌버블인가요? 네. 넌버블. 예, 대사 없고. 네, 대사 없는. 저도 이제 배경도 그렇고 3D고 배경이고 넌버블이라고도 하시니까 아까 시 대표님 말씀해서 연상되는 좀 작품들이 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은 사회성 없는 이 캐릭터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주변의 캐릭터들과 겪어 나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캐릭터의 이제 캐릭터들 간의 관계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아닌가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어떤 연상하는 그런 다른 작품하고의 차이점이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거라서 그런지 그 부분이 어떻게 표현될까를 좀 궁금하게 좀 봤는데 그 부분은 좀 그냥 아까 샘플 에피소드에서도 이제 어떤 슬랩스틱이라든가 또는 춤에 이렇게 귀결되는 그런 부분인지 알겠는데
그런 어떤 소심하고 사회성이 없는 캐릭터가 어떻게 거기에 던져졌을 때 교감들을 이뤄내는가 그 부분이 되게 표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라든가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우선 에피소드를 일일이 그 서사부터 시작해서 나열할 수가 없어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냥 흔히들 표현하고 싶은 나는 A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상대방이 B로 받아들여서 오해가 생기는 그런 관계들도 차용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흔히 평소에 느낄 수 있는 여러 일상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갈등? 좀 쉬운 그 일화들 같은 거를 여기 배경이랑 이런 일화에 맞춰서 캐릭터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식으로 할 생각이었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아까 타겟이 20, 30대 여성분들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그 미묘한 차이로 이게 사실, 유아들이 봐도 충분히 재미있을 어떤 그런 소재잖아요. 슬랩스틱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유아물이 아니고 20, 30대 여성 타겟이라고 콕 집어서 타겟팅을 하셨을 때는 결국은 그런 미묘하지만 정말 그 작은 차이지만 이 작품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잘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누가 봐도 그냥 유아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 30대 여성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의 차별화 포인트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혹시 좀 이렇게 개발을 좀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AI로 그냥 꼭 이런 이런 형태로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되게 잘 나와서 정말 그 20, 30대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인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이런 내용을 담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 쇼폼이 어려운 게 52화 동안 또 계속 유지되는 게 있고 바뀌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식화시키고 학습화시키고 나서 이렇게 재밌지라고 전략을 짜놓고 매 회마다 좀 다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궁금한 건 어떤 거를 유지시키고 어떤 거를 매 회 바꾸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러그와 같이 새로운 이런 그 아이템들을 여러 개 착용해서 이런 걸로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를 계속 개발해 나갈 생각이고 콜드밸리에 적응해 나가는 레몬 이런 서사와 그리고 캐릭터들이 특성에 맞춰 춤을 추는 에피소드들은 고정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